한국 도서의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매월 미국 출판 시장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한국 도서들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 독자들이 한국 도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도서와 작가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취재해서 매월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출판사 관계자들한테 한국 도서 소개뿐만 아니라 진흥원의 사업들,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K북 홍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도서에 관심 있는 편집자들한테 소개를 해서 편집자들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한국 도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소개를 보고 관심이 있으면은 에이전시라든가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직접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미국 출판사들의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한국의 담당 출판사들 진흥원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지난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는데 미국의 도서전에 참여해서 한국 도서를 소개한다든가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든가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다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그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미국 출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미국의 출판 전반에 대한 도서관, 출판산업, 그다음에 작가협회라든가 모든 출판 관련 협회들, 그들의 활동들, 그중에서 한국에서 사용한다든가 본받을 만한 점, 아니면 한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이라든가 해서 한국에 제안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 초창기 개척 시대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학교라든가 그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온 것 같은데 도서관에서 취업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든가 컴퓨터 관련 교육도 한다든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들러서 숙제를 할 수 있게 그런 돌봄 서비스도 해준다던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밤에 책 읽기, 연극 공연, 각종 지역 행사들을 하는 장애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해서 한국의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부모님들이 다 일하는 경우는 도서관에서 같이 애들을 봐준다든가 공부를 같이 한다든가 제안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큰 역할을 했고요. 여러 한국의 출판사들의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많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몇 편씩 이상씩 해서 출간이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1.5세라든가 2세 작품들이 그 수만큼 많습니다. 1년에 10여 작품, 20여 작품이라도 할 정도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번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H마트에서 울다 그런 작품 보면은 엄마가 한국인이고 미국인은 아빠를 둔 딸이 이제 병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기억하는 그런 소설인데 교포 2세가 이렇게 쓴 거고요. 거기에는 보통 한국의 많은 말들, 짜장면, 떡볶이 그런 말들이 그냥 언니, 오빠 그런 건 일반적인 말인 것처럼 한국어 그대로 출간이 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그 시장이 엄청납니다. 지금 거의 그냥 폭발적으로 끌고 있는데 10대, 20대들이 망가에서 이제 웹툰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웹소설 같은 경우도 중국, 한국 쪽의 웹소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로서 보고서를 하면서 미국의 여러 출판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마존 퍼블리싱 쪽의 편집자들하고 인터뷰를 했고 미국 내에서 번역 출판 도서는 3%밖에 안 된다. 이걸 더 늘려야 된다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편집장분이 계세요. 왜 미국에서는 번역 출판이 이렇게 없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것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퍼블리싱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많이 해외 도서를 미국 내에서 출간하려고 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에서 많이 출판을 해주고 어떤 열정을 가진 그런 독립 출판 관계자들이 계속 번역을 해주고 또 젊은 층들은 이제 웹툰 웹소설로 해서 또 해외 문화에 익숙해지고 전반적으로 많이 커진다는 걸 느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의 미래도 상당히 밝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출판 관계자분들도 미국에서 각 회사들의 그 도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출간을 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제가 이때까지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당히 기분이 좋죠. 많이 하셔야지 저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힘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정서 그런 도서를 찾는다. 한국 특정적인 도서 같은 경우는 하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웹소설로 예를 들어 중국의 그 무협 웹소설이 전혀 미국 독자들이 적응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케이팝도 그렇지만은 한국 요리, 한국의 사찰 음식 그런 도서들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뭐 미국적인 거 그런 걸 해서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콘텐츠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한국적이라도 사람에 관계된 거라면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정서는 같기 때문에 그게 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됐던 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해외 여행 물결이 미국에서 상당히 강했었죠. 미국에서 보면은 전에는 베이비 부모들이 미국 외에 심지어 자기가 사는 주 외에 다른 곳을 나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베이비 부모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했고 해외를 알게 됐고 또 젊은 층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했죠. 인터넷을 통해서 같은 정서를 공유하게 됐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질 자체로 승부를 하면 충분히 가치 있고 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미국 시장에 맞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작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하시는 것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서나 어느 거나 상관없이 아마존에서 보면 뭐 한국의 흥미도 미국에서 이끈다 것처럼 한국의 아무리 뭐 전통적인 것도 종이접기 뭐 그런 콘텐츠라든가 관심이 있는 독자들층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